지금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번부터 하면 되죠? 63번 문제입니다.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월차하는 거 틀린 겁니다. 지난주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요건, 부활계약의 요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 번 뭡니까? 일정한 기간. 그래서 뭐 남자 여자 사귀는 것 같고 많이 얘기한 게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술 마시면 이제 전에 헤어졌던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 뭐 10시, 11시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 맨날 좋아하는 말자로 얘기합시다. 말자 전화하는 거야. 말자 보고 싶다. 뭐 역시 너밖에 없다. 근데 그때 말자하고 헤어진 기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도 돼요? 말자랑 헤어진 게 한 8년 됐어. 8년 된 말자한테 전화하면 말자가 딴 데로 시집갈 수도 있잖아요. 뭐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말자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우리 상법에는 몇 년이라고 기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다만 여러분들 재산보험에는 3년으로 돼 있어요. 말자하고 헤어진 사유가 내가 바람 폈어요. 바람 펴갖고 말자가 헤어진 거야. 그 말자가 아마 전화 차단해 놨을 거예요. 내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경미한 사유가 되겠죠. 그냥 뭐 카톡 좀 씹고 뭐 하다 보면 답변 안 하고 해서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헤어진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말자 우리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부활이잖아요. 죽어있는 계약을 다시 살리는 거니까.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게 부활 계약인 것처럼 남자 여자 사귀다가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경미한 사유도 있겠지만 말자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 남자가 괜찮았던 것 같아. 괜찮은 구석이 많이 있는데 내가 좀 성급하게 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뭐예요? 약간 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자가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그래 다시 만나자. 그래 뭐 예를 들어 남자 같은 나이 많은 오빠 알았어 만날게. 근데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옛날하고 똑같이 해줄 거야? 아니면 나 똑같이 해주면 못 만나? 나한테 뭔가 좀 어드밴티지를 줘. 그게 뭐예요? 플러스 알파를 주라는 거지. 요 네 가지를 요건을 딱 하면 일정 기간은 똑같아요. 이제 재산보험은 3년 이내 이렇게 있겠지만 우리는 상법이니까 상법은 기간 정하지 않아요. 경미한 사유,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위험유지 위반 이런 걸 해지되면 안 돼요. 경미한 사유 해지니까 분납최고 해지, 납입최고 해지 이런 경우만 해지할 수 있어요. 정이 남아있어야 된다. 해지된 계약은 어떻게 있습니까? 미경과보험료 해지환급금 있죠.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가서 해지환급금이라고 하고 다 찾아가 버렸어 이미. 그러면 이제 정이 없는 거지. 아무 정이 없지. 아직 남아있어. 안 찾아갔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연체보험료. 플러스 약정이자. 이게 요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에 나와요. 여기다가 이 지문이 없지만 어차피 또 뒤에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활계약을 했어. 그럼 부활계약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특수계약설. 특수계약설하고 신계약설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험자 측면이고 이건 보험계약자 측면인데 약간 이거는 보험회사에 좀 유리하게 돼 있어요. 보험회사는 똑같은 계약인데 부활했잖아. 뭐 굳이 약관 설명을 또 해. 약관 교부 설명만 안 해도 돼.
아니, 지난번에 신계약할 때, 원래 계약할 때 약관 설명 다 했잖아요. 약관 그 설명할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단, 변경이 됐어. 계약, 부활 계약에서 뭘 추가했어. 변경신 해야 돼. 의미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고지급 통지 의무 그 전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 이 얘기는. 뭐 변경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계약적 성격이 있어서 이 고지급 통지 의무 재반 의무 해야 돼. 조금 보험자가 유리하죠. 그래서 전에 이제 뒤쪽에 가면 아마 나올 텐데, 우리 그 타인의 생명보험, 부인이, 그러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같은 경우는 서면 동의 받아야 된다. 서면 동의 받지 않으면 남편이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 그거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하게 되면 추인이 안 돼요. 무효 추인이. 다시 원상회복이 안 돼. 그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계약을 실효했다가 다시 부활하면 살릴 수 그때 이제 서면 동의하면 이제 살릴 수 있는데, 문제는 10년 전에는 남편이 건강했는데 지금은 고혈압이 있어. 그래서 고지통지의무 위반. 왜냐하면 신계약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는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보험계약이 부활할 경우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에 보험계약은 효력을 회복하여 이제 부활했으니까 보험계약 유약이 존속되게 된다. 여기까지 맞네. 이 경우 만약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부활되기 이전에, 부활되기 이전은 뭐야? 이미 해지한 계약이지. 죽은 계약이지. 부활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 보험사가 발생했다. 부활되기 전, 살아나기 전에 보험사가 발생했다면 보험을 지급해야 돼요? 죽어 있는 계약인데, 해지된 계약인데? 틀렸지 이게. 그럼 2번은 맞았다니 2, 3번은 맞는 모양인데,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에게 연체보험료하고 약정이자 붙여서 청구했어요. 여기 두 가지 들어가 있죠. 세 번째, 보험계약상 일부 보험금에 대한 약정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이 계속보험 미납으로 해지 또는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의 직원의 말만 믿고 해지 않고 수령했어.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한 표현이 뭐예요? 보험회사 직원이 뻥친 거지. 뻥친 거지. 해지 실효했다는 거. 보험계약 부활 청구했어. 뻥친 거는 뭐예요? 허위는 무효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건에 들어가지 않지. 맞는 거지. 부활계약 청구할 수 있지. 그런 뻥친 게 없었으면 부활계약 청구 못하지. 4번 보험계약 부활은 계속보험을 납입하지 않아 폐지되었으나 해지한금 지급되지 않은 경우.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64번 보험금 반환 또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판례 문제네요. 또 위도 판례 문제고. 1번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선의 중과실, 이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전부 선의 무과실이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험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건 맞아요. 두 번째,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 경우에 당사자 미경과 보험료 반환 당연히 받겠죠. 해지했으니까 해지한급금. 3번 상법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 시행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년 계약을 했어요. 10년. 1년부터 10년. 그때 이때 서면동의 무효돼 버렸어요. 그러면 무효는 원상계 보니까 보험료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우리 청구권이 3년이잖아. 매달 보험료였을 거 아닙니까? 딱 10년째 한꺼번에 10년 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요때 냈어. 그럼 요 3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거는 소멸시효 도가 됐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죠.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보험료를 납입할 때 하냐? 아니면 마지막에 요때 시점 때 그때 하냐? 그거라는 거죠. 보험료 납부할 때 합니다. 이것도 판례 문제예요. 4번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다수의 보험계약 부정취득한 뭐예요? 무효추인 가능하다. 그 얘기죠. 형사소송은 안 되고 민사소송은 보험금 면책할 수 있죠.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에 보험수익
보험수익자가 타인일 때에는 이미 보험사기 급한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없다고 했어. 그래서 틀렸어요. 65번. 보험계약관계 종료 사유, 무효, 취소, 해제. 뭐예요? 소급표죠. 계약 압으로 그냥 소급해서 싹 다 없어지는 거죠. 해지는 장래여죠. 그때 해지 이후부터만 해지할 수 있죠. 소멸하죠. 설명이다. 보험계약관계 종료 사유 중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상실되는 것. 해지 사유만 찾아라. 그 얘기예요. 사기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무효죠. 15세 미만자 피보험자 사망보험 무효죠.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3개월 이내 취소죠. 그 다음에 라번 보험료 최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2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해제되죠. 다 없어지는 거죠. 유연 변경 증가 통지 의무 해지죠. 생명보험 편의약관상 종대사유 이거 이제 위험 유지 의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지죠. 마바번이다. 66번 이거는 지난번에 52번 때 했어요. 1번 문제 때에서 넘어가겠습니다. 67번 보험계약자가 미경과 보험료 아까 말한 해지환급금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틀린 거예요. 1번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 일부 해지 시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할 수 있죠. 2번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한 경우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3번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지하는 경우 3월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해지 못하면 3월내 해지 안 하면 못 받냐 할 수 있다. 근데 그 왜 나눴냐 파산 선고 빨리 하려고. 4번 계약처 이연변경증가 통지를 받고 보험계약 해지하는 이것도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답이 없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2번을 답으로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회보험료에 대해서 한 것 같아요.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 제출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거 바꿔주십시오. 계약 성립일로부터 2월 경과시까지 보험료 지급 제출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렇게 바꿔야 이게 답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해석해서 출제자 의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보험사고 발생 전에 1회 보험료 납입되고 나서 해지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도 두 가지 경우를 둘 수 있는데 뒤에 해지로 돼 있잖아. 그러면 1회 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2월 경과시까지 보험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 68번. 이것도 틀린 거죠. 미지급, 보험료 미지급. 1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책으로 보험료 전부 또는 1회 보험료 지급 없이 2월이 경과하면 해제돼 버린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걸로. 초회보험료.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은으로 바꿔야 되겠다.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자는 별도 해제 의사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해제는 그 타인을 위한 보험 경우는 그때도 타인한테 통지해 줘야 되는데 최고해 줘야 되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 아닌 경우는 그냥 해제시켜 버리면 돼. 형성권이야 이거는. 형성권. 탁 해제만 시키면 그냥 그걸로 끝나. 2번 특정한 이게 두 번째가 그 내용이네. 타인을 위한 보험. 첫 번째 그 초회보험료인데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돼요. 해지든 해제든. 3번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이거 얘기했죠. 해지 예고 뭐 최고 조항이라고 얘기했죠. 맞는 얘기고. 네 번째 1회 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초회보험료 해제예요. 계약 성립 후 해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했다. 그럼 이게 무효예요? 소급보험 여러분. 서로 소급보험. 보스턴에서 배가 왔는데 배가 이미 빠졌어. 근데 몰라 서로. 그때는 할 수 있다고 유효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약정하게 되면 유효해요. 물론 여기다도 엄밀하게 따지면 당사자가 몰라야지.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몰라야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효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틀린 게 이거예요. 69번.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왔네. 오랜만에.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뭐 맞아요?
틀려요? 당사자 누구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죠. 보험계약자는 할 수 있어요. 보험자 할 수 있어요? 보험자는 절대 못해요. 고지, 통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회사 들어가서 여러분은 마음대로 회사 그만둬도 회사는 마음대로 못 잘라요. 사유가 돼야 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험자는 안 되잖아. 근데 당사자, 답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옳은 것처럼, 이 1번 지문이 옳은 것처럼 판단이 된다고. 근데 옳지 않다. 왜? 보험자는 안 된다. 2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가 발생하면 보험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보험계약 해지 사유 아는 게 뭐 때문에 알아? 사고 나니까 알지. 사고 나니까 고혈압인데 고지의무 위반했네? 해지하는 거지. 사고가 안 나면 누가 그 모든 계약을 야 고지의무에다 다 찾아봐. 여러분들 직원들 들어오면 보험사가 보험계약하면 그냥 납둬버려. 보지도 않아요. 근데 사고가 탁 났어. 보험금 청구다. 그때 보는 거야. 틀렸어요. 3번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에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 우리 자동차 보험 같으면 도난보험은 감액돼 버렸죠. 도난보험 줘버렸으니까. 나머지 뭐 대인사고, 대물사고 이런 건 감액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후유장애보험. 후유장애보험금은 지급하더라도 다시 보건돼요. 그런 것들은 감액되지 않아요. 그럼 해지할 수 있어요.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규모가 해지할 수 있다. 요게 지금 현재 제일 맞네. 4번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 사실을 보험자가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없다고 틀렸어. 3번이 맞아요. 70번 보험료 지급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에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회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이월의 경우 계약 해제된다고 그랬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타일리안 보험금 이런 경우도 최고해야 돼요. 2번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을 지급기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 해지하고 최고조항이 있죠. 맞는 얘기고 타일리안 보험의 타인도 보험료 납입 의무 부담한다고 그랬죠. 2차적 보험료 납입 의무 인보험의 경우는 보험수익자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그럼 4번이 틀린 모양인데 계속보험 미납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는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인과관계 있으면 지급해야지. 또 해지 전 사고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틀렸어, 4번. 71번. 71번. 상법상 무효 사유로 틀린 거. 15세 미만자 무효죠. 심신상실자 무효죠. 심신박약자도 무효예요. 근데 다만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해요. 3번까지 맞네. 4번. 4번은 그럼 틀린 모양인데 심신상실자가 피의문제 할 때 의사능력 심신상실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무효해요. 4번이 틀렸어요. 72번 또 부활 또 나왔다. 부활이 틀린 거. 1번 보험계약을 부활하면 기존 계약이 다 하자가 치유돼요? 치유 안 돼요. 신계약 성격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고지의무 그대로 있다고. 이게 틀렸어. 계속돼. 2번 보험자가 보험약관 설명 위반하여 보험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부활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납입연체이기 때문에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됐는데 뭐 그 어떻게 부활이 적용이 돼. 아까 말한 바람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 부활 청약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맞죠? 아까 다시 고지의무 신계약서.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부활할 때가 생긴 보험사는 보험자가 보험 지금 책임하지 않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게 죽어있다는 계약이 해지해서 죽었어. 통지의무로 가겠습니다. 73번. 통지의무 위반을 우리 재산보험에서 우리 2차 과목 재산보험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 하죠. 고지의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는 우리 약관에서는 위험비유지의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법에서는 두 개 분리되어 있고 여기 한번 이거 볼까?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하냐 이런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있는 것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기 바래요. 지금 뭐가 근거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위험변경치가 통지의무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물론 보험계약자를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계약자, 수익자가 들어가 있어. 잇몸의 경우는 통지의무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잇몸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는 통지의무가 있어요. 그야말로. 여기는 통지의무가 없어요. 없다. 여기는 고의 중과실이 없어요. 여기는 또 고의 중과실이 없어. 여기는 고의 중과실이 있어요. 따라서 고의 중과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 주관적 의무라고 그러죠. 주관적 의무. 여기는 객관적 의무. 뭐 그냥 알기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이거는 남자가 지가 제 여자 괜찮네? 내가 가서 바람 피는 거야. 만나서 저랑 사귀십시다. 고의 중과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내가 바람 피는 걸 통지를 동대방에 떠들 일이 뭐 있냐고. 그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워낙 내가 잘생기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이 막 와 사귀자고 이런 거야. 여기 고의 중과실이 없죠. 통지를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저 여자랑 바람 피워서 그렇게 까발릴 사람이 어디가 있냐. 요렇게 외우라고 얘기 많이 하죠. 뭐 그건 아닌데 그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이혼변경층과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험기간 주기라고 나왔죠. 왜 그래요? 계약 후니까. 안 그러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고지무기 같으면. 그게 다 보험기간 주기로 나와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 안 들어가 있죠.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 안 때에는 여기는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런 거 없죠. 계약 후니까. 뭐만 있어요? 안날로부터 1월. 지체 없이 보험자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사실 안날로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맞죠? 통지의무도 있고 수익자가 없다. 여기는 통지의무니까. 위험증가 변경 통지의무니까. 그렇지. 2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거 위험 유지 의무네. 그러면 고의 중과실이 있겠구만. 통지의무는 없고 이제 알아차려야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인해서 내가 억지로 바람피로 고의적으로 바람피는 거. 1번은 내가 워낙 잘생겨서 나한테 쫓아오는 거. 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는 보험자는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고 이건 위험 유지 의무고 통지의무 없고 수익자 있고. 3번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거는 위험증 변경 증가 통지의무겠죠. 화재보험이니까 피보험자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또는 개축 공사를 했다면 이런 위험 변경 증가에 해당된다. 당연하겠죠. 4번이 틀린 모양인데 생명보험계약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실은 652조 생명보험은 수익자가 있어야 되잖아. 652조는 수익자가 없잖아요. 통지의무니까. 근데 652조에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4번. 74번. 통지의무를 명시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게 틀린 거예요. 통지의무 관련돼서. 1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사업에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할 때는 지체로 통지해야 되고 또 맞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뭐예요? 위험유지 의무라고 그랬죠? 틀렸어 이게. 3번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한 중복보험이죠?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 내용을 통지해야 돼. 중복보험 통지 의무. 그러면 문제. 중복보험 통지 의무를 위배하면 페널티 규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복보험 통지 의무 위배할 때 상법상 페널티 규정 없다. 4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 또 복수 한번 해보자.
요 두 개 별로 안 중요해. 특히 네 번째 별로 안 중요해. 앞에 두 개가 중요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건 없어요. 채무 이행한 거 뭐 통지할 필요도 없죠. 이건 사실 빼도 돼. 이제. 위배 시, 뭐, 페널티 조항이라고 그럴까? 자. 늘어나 손해 보상 안 해요. 야도 마찬가지예요. 좌동이에요. 늘어난 손해 보상 안 해요. 야는 천막적 통지는 늘어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 페널티 조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별로 안 중요해. 근데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한 요 두 개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사고발생 통지 의무를 했다면 원래는 배상 청구 사실 통지 의무도 해야 되는데 사고발생 통지를 했다면 배상 청구 사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했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 페널티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적용하지 않는다. 요것도 복습.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한 김에. 사고 발생 통지 의무 하면 위배 시 페널티 조항이 이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법에 있는 거죠. 일로 넘어가서. 뭐 늘어난 손해 내지는 증가된 손해 아니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회사에 통지를 안 해준 거야. 보험회사 몰라. 계속 그 피해자는 주장창 있는 거야. 나도 병원에 갔더니 거기 사무장이 아니 이분도 당신 회사 피해자 같은데 안 봐요? 그랬더니 응? 접수되는 게 없는데요? 라고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가해자한테 전화했더니 피험자가 나 그 사람 접수 보험처리 못해요. 왜? 사람이 말이야 기사밖에 안 나는데 목 잡고 나와서 나 그 사람 절대 해주지 말아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서를 그런데 어떡할 거야 그게. 그럼 놔두면 계속 그 사람 주구장창 오래 입원하면 나 일 못하는 거 주세요. 합의금의 기대심이 높아지잖아요. 증거가 되겠죠. 사실 실무상 쉽지 않아요 저거. 하여튼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 웬만하면 좀 더 주고라도 끝내려고 하지. 이거는 상법에 있어요, 상법에. 이거는 상법이 없어요. 이거는 실무 약관에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셨겠죠? 상법에, 손해배상의 경우에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 틀리겠죠? 그 다음에 사고발생 통지의무나 손해배상제 경감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학설상 직접의무라고 그랬죠? 직접의무는 뭐야? 보험료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안 주면 이행강제, 청구, 소송, 보험금 청구 소송 할 수 있죠. 근데 간접의무는 고지, 통지, 위험 이런 건 해지밖에 못하지. 근데 사고발생 통지의무나 손해배상 경감의무는 늘어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와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그냥 주된 의무 내지는 직접 의무라고 하면 틀리고 학설상 내지는 직접 의무 설 주된 의무 설 이래야 맞다. 예? 봅시다. 아까 어디 하다 말았냐. 아까 1번 했고 2번까지 했고 3번 4번은 하다 말았구나.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 배상청구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가 통지 발송해야 했다. 이거 통지해야 되죠. 75번.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위험이 변경 증가는 본 기간 중에 생겨야죠. 왜? 계약 후니까. 그 다음에 위험 변경 현저하게 돼야 돼. 현저하다는 게 뭐야? 보험료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원래 제가 이제 회사에 이렇게 지금 입회해서 강의하고 있다가 제가 잘려가지고 제가 또 막노동을 해요. 그럼 위험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험료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 보험계약 성립 시부터 예견된 위험 상태가 보험계약 성립 시부터 예견된 건 뭐야? 계약 전이잖아. 고주문이지. 고주문이. 틀렸지. 3번. 서면회화 등 구대한 것도 상관없어요. 법에는. 근데 여러분들 실무약관 제3법에는 청약서에다 해야 돼요. 서면에다가.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상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구두에 하든 서면에 하든 관계없다. 불요식 낙선계약이니까. 근데 실무상은 요식 요물계약이다. 얘기했죠? 76번. 상법 652조. 뭐예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예요. 651조는 고지의무, 652조는 통지 의무, 653조는 위험 유지 의무예요. 현저한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소문에 옳은 거 물어본다. 1번 화재보험 되겠죠? 수익자 없으니까. 화재보험에 가입된 공장 건물에 대한 근로자의 정과 장기간 농성은 사고할 수 있는 현저한 증가 같은 핑계로 볼 수 없다? 아니죠. 당연히 위험 변경 증가되겠죠. 여러분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용산에서 재건축 하다가 사람들 몇 명 죽고 막 그랬잖아요. 두 번째, 화재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할 수 있는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 시 통지문 조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약관 명시의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는 왜 틀렸어요? 법령에 있는 거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 상법에 조항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 그다음 요거 세 가지는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거는 사실 옛날에 나온 판례고 기업과 관련된 판례. 옛날에는 기업에 유리하게 판결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이제 인법적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3번 보험계약자가 위험이 현저한 변경 증가 사실을 통지한 때는 보험자는 통지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해야 되죠? 틀렸어요. 그럼 4번이 맞나 보다.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은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문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 안 들게 된다. 맞죠? 4번. 77번. 상법 652조. 이것도 위험 변경, 둘이, 요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위험 유지하고. 틀린 거. 상법 652조는 객관적 위험이다. 653조는 고의 중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적 위험 의무 변경 증가를 얘기한다. 그 다음 650, 653조 모두 간접 의무죠? 간접 의무. 고지, 통지, 위험유지, 간접 의무다. 직접 의무는 보험금 청구, 보험료 청구, 내지는 직접 의무 학설은 사고발 통지 의무, 손해배상 경감 의무다. 3번 대법원 판례는 652자, 653조 다 동일하게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3보험 약관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번 상법 654조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필요한 수익자 아니죠? 여기는 들어가지만 얘는 아니지. 통지문은 수익자 빠지지. 틀렸어. 4번. 78번 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고의 통지 의무자는 사고 발생 통지하는 거는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개피수 다 해야 돼요. 개피수는 보험사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 두 번째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보험자 소송 통지 의무라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배상 청구 사실하고 똑같아요.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의무이행을 묻지 않는다. 요거 얘기했죠? 요게 이 은행이에요. 2번이. 맞아요. 상법은 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따라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게 만약 손해방지 경감문하면 틀렸겠죠. 손해방지 경감문은 상법에 있는 게 아니라 약관에 있는 거니까. 4번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의무의 법적 성질은 직접 의무이다 이러면 틀렸다고. 직접 의무 학설이다. 직접 의무 설이다. 학설상 직접 의무. 그건 맞는 내용이고. 뭔지 알겠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9번.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 제가 시간 많이 들여서 했던 거라 오늘은 많이는 할 수 없고 그냥 지난번에 했던 거 앞에 소두만 좀 할게. 뭐 홍말자 얘기할 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 누가? 계약자가 아닌 타인 얘기니까. 아니. 이 타인은 피보험자를 얘기하겠죠. 손해보험에서는. 그죠? 근데 비슷한 걸로 생명보험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보험. 여기도 계약자가 아닌 타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타인은 누구예요? 보험금 타는 사람 수익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타인의 생명보험. 이거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서면동의. 예, 서면동의 얘기했죠.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서로 달라.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생명보험이니까 부인이고 남편인 경우 뭐 이런 것들 서면동의해야 된다 얘기했고, 또 복습.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어떨 때 있어요? 여기는 뭐가 틀려? 보험료 내는 사람하고 보험금 받는 사람이 다른 거죠. 이거는 보험료 내는 사람하고 그 부보된 사람이 틀린 거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린 거고, 여기는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다른 거죠.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 혜택 받는 사람이잖아요. 보험금 타는 사람. 여기도 보험료 내는 사람, 보험료 받는 사람이 틀린 거. 그러니까 홍말자가 홍길동이 열심히 보험료 내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화재보험 나오면 홍말자가 타잖아요. 예, 그런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요런 계약이지. 이제 여기서 얘기한 대로 뭐 수익자는 부인이 되겠지. 여기는 뭐야,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부인,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가 딸. 보험료는 엄마가 내는데 딸이 보험금 받잖아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죠. 그러면 자기의 생명보험은 어떻게 될 때 자기의 생명보험이 될 수 있냐? 남편이 자기가 보험료 내고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와이프를 수익자로 하면 자기의 생명보험이지. 내가 돈은 못 물려주고 내가 보험 하나 들어서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당신이 이걸로 잘 살아, 이거. 또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 어떻게 돼? 부인이 계약자고 남편이 피보험자고 수익자가 부인이야.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이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이제 지난 옥탑방 얘기했잖아요, 이거. 얘가 홍길동이고 홍말자다. 결국 뭐예요, 여기도? 피보험자, 계약자가 다른 계약이죠? 이렇게 둘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홍말자가 자기가 보험료 내고 자기를 피보험자는 보험계약도 할 수도 있죠. 중복보험이 되겠지. 피보험자가 동일하니까. 중복보험은 계약자의 유무는 묻지 않아요. 피보험자만 물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중복보험이 될 텐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위임이 없다. 위임이란 게 뭐예요?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시켰어? 홍말자가 시켜서, 홍말자가 홍길동이 시켜서, 아,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치료받을 게 안 되겠어. 아니, 내가 너무 바빠.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러 왔다고 보험회사는 대부분 알겠죠. 위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얘가 계약자 얘한테만 통지를 하겠지. 그럼 홍말자가 나중에 이제 사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 찾아와서 왜 나 보험 들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라고 대항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게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계약으로 봐. 다만 민법에 의한 제3자 계약은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보험은 수익 의사 표시가 없어도 돼. 내가 수익자를 만들어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등한 사람을 수익자로 하겠다. 내가 3억만 가입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수익자 되신 분이 지금은 누군지 정확히 특정 나되어 있지만 만약에 특정을 했어. 그분이 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내가 할게요. 나 이 보험의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 안 해도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과 틀린 게 있거든.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금 얘기한 게 뭔 소리 하는지 반 이상은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타율리안 보험계약 좀 어려워요. 19번 타율리안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 문제. 타율리안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의 홍말자에 위임이 없더라도 홍말자가 시키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맞죠?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단기 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수출대금 해소 불능했다는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뭐예요? 피보험자가 이 보험 수출대금 해소 불능했다는 손실 보상하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보험계약자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하죠. 그 무슨 계약이에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죠. 보험금 수취인이 입은 손실로 보상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죠. 이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알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문구 보고 이걸 딱 풀어내셔야 된다고. 3번.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애워갖고 안 된다고. 예. 3번.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 목적물과 위험 종류만 정해져 있을 뿐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보험계약 체결 경약 과정, 보험회사 실무처리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참작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판례 내용이에요. 특정, 불특정을 가리지 않아요.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의 보험 가능하다. 판례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는 내용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자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 홍길동이가 라면 끓여 먹었어. 그러다 불이 나버렸어요. 그럼 얘가 피보험자잖아요. 화재 났잖아. 보험금 청구해.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회사에서 누가 불냈어? 홍길동이가 불낸 거야. 그럼 홍길동이한테 구상하는 건데 만약에 라면 끓여 먹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는 건 싫어하지만 홍길동이가 홍말자 안 만나줘가지고 열받아갖고 불을 냈어. 방화를 냈어. 그러면 이게 원래 보험계약자잖아. 보험계약자라도 구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어요. 보험계약자라도 원래 보험계약자는 제3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알기로. 청구권대위 할 때. 보험계약자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이런 계약에서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자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일단은 일부 판례가 있다. 요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이 나올.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방어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화 같으면 대위권 포기조항이 있어. 가계보험에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위가 안 되지. 물론 이제 저 기업보험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해. 뭐 대위권 포기조항 이런 것까지는 시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상법과 관계없으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자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 없으면 이제 모르는 거지. 그것도. 왜냐면 보험계약자는 제3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 이제 그런 걸 못 들으면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80번.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 보험계약 체결을 위임한 바 없는 그 보험계약 체결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타인이란 누구예요? 홍말자도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한 권리를 취득한다. 아까 얘기했죠? 수익 의사표시 없이 한다고 보험은 민법은 해야 되지만 2번 계약 체결 시점에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이것도 맞긴 맞아요. 일단 넘어가 보고. 3번 보험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기한 항변으로 타인에게 대응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시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갖고 법인사 항변 못 해요. 법인사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고. 4번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타인은 피보험자잖아. 그 피보험 이익을 가진 자야지 당연히. 결국 피보험자 권리가 있는 자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번이 뭐가 틀렸을까?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맞아. 명시적, 묵시적으로 존재해. 묵시적이 빠졌어. 그 중에 좀 덜 맞는 거야. 얘기했잖아. 사지선다는 제일 틀린 거, 제일 맞은 걸 골라야 되니까. 명시적도 맞긴 맞아. 근데 명시적도 되지만 묵시적도 되거든요. 묵시적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81번 타인의 본계약의 설명 틀린 거. 타인의 의무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타인은 인보험에서는 수익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인데 어떤 의무가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못 내. 그 2차적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죠. 따라서 해지제급을 최고조항할 때 계약자한테도 통지해야 되지만 타인한테 통지하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보험료 안 내는데 어떻게 당신 낼 거예요? 이렇게 통지해 줘야 한다는 거지. 또 피보험자는 재반 의무 다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에서 뭐 고지 통지 뭐 이런 게 다 있죠.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뭐 타인의 권리는 당연히 보험금 총권이 피보험자나 수익자니까 보험금 받는 수혜자들이니까 수혜자.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1번 그 타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보험계약자는 자기야. 피보험자가 타인일 뿐이지. 타인이 위임이 없어도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어. 공말자 안 시켜도 돼.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죠? 옳지 않은 건데. 다만 두 번째 손해보험계약 경우에 타인이 위임이 없는 경우에 홍말자가 시키지 않았다. 그 보험계약이 홍말자가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홍길동이는 이를 KB 손보에다가 고지해야 되고 그 고지가 없었어. 그 위임이 없다 그런 얘기 안 했어. 시키지 않았다 얘기 없었어. 그러면 홍말자는 그 보험계약 체결에 취했던 사람을 보험자 대응하지 못해. 불나가지고 홀랑 나가지고 10년 후에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했더니 보험회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요 조항 들면서 당신은 우리한테 대응 못해요. 그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홍말자는 당연히 그 계약 이익을 받겠죠. 당연히 보험 들면. 따라서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타인 홍말자는 홍길동이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겠지. 피보험자니까.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 경우에 4번 보험계약자가 타인 홍길동이가 홍말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보상을 한 때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 거야. 그럴 때는 홍길동이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남의 거랑 다 보를 냈는데 보험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손해가 1000이 났는데 400을 물어준 거예요. 400을. 그러면 홍길동이 돈 물어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못 받았어요? 600만 원 못 받았죠. 그럼 600만 원 청구하면 600만 원 청구하고 나서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400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400이 아니라고 그러고 얼마라고 하면 될까? 600이라고 그러자. 600 손해가 났는데 400을 줬다. 어차피 똑같은 거네. 어쨌든 얘가 먼저 받고 나머지 차액의 한도 내에서 이 홍길동이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우리 그 보험자들 일종의 차익사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틀렸어요? 4번이. 답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 첫째 시간에 뭐 했어요? 보상, 배상 얘기했죠. 1번이 우리한테 왜 보상이라고 얘기하냐. 배상을 안 하고. 거기 아까 홍길동이가 홍말자한테 개인적으로 보상했다며.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지. 이게 틀린 거예요. 요렇게 바꾸는. 82번. 빨리 합시다. 90번까지.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자가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를 얻고 보험수가 소지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얻거나 동의를 얻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두 개 다 하면 안 된다고. 틀린 거라고. 우와, 그 시험 많이 나온다겠죠? 얻거나 증권소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 다 해야 된다고 틀렸어요. 2번 법원은 타인에 대한 보험의 법적 성질은 민법사 제3조에 대한 계약으로 한다. 맞죠? 근데 다만 틀린 게
밑바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만 우리 타일랜드 보험은 수익 의사표시 안 해도 된다. 그게 좀 다른 거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 및 기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특정 불특정이니까 자신의 보험 목적을 소유자로 하고 사업장 종합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 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니까 소유자를 위해서 체결한 하자보험 계약이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가입한 거다.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해야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이렇게 팔린 내용이죠. 3번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계약서 이익을 주게 하여 자기 명의, 홍길동이가 홍발자에게 계약서 이익을 주게 해서 홍길동 명의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맞고. 드디어 손해보험으로 갑니다. 13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얻은 걸 막기 위해서 실손보상 원칙을 철저히 준다. 맞죠? 2번 약정 보험금에 아무리 고액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관정빌딩 이 건물 이 시세가 1억이야. 근데 내가 2억짜리 가입했다고 해서 2억을 줄 수 있어요? 초과보험이잖아. 이 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왜? 보험 가액은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야. 같이. 보험 금액은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인 말로 그건 계약상 최고 한도액이죠? 보험 가입 시세는 절대 초과할 수 없죠. 맞는 얘기고. 3번. 손해보험 계약이 있어서 제3자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냐고 지급된 보험금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데 뭐예요 이거? 청구권 대위죠? 그죠? 이거잖아. 내가 가다가 누가 중앙선 넘어서 때렸으면 원래 여기가 물어줘야 되는데 얘가 가해자인데 보험이 없다.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다. 배째라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해서 자기치랑 손해 보상하고 회사가 청구권 대리를 받는다. 그거 얘기했죠? 그 내용으로 생각하십니다. 제3자 행위 맞잖아. 중앙지만 행위로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걔가 손해배상할 돈이 없어. 배째라 나와. 그러면 뭐 보험사에다가 청구해서 보험사가 먼저 차량 손해보험을 줬으면 이 피보험자가 가해자한테 갖고 있는 제3자가 갖고 있는 손해청구권은 소멸 안 되고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자한테 이전된다. 이게 청구권 대리 맞죠? 4번 보험계약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미리 보험가액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는 미평가보험의 신가보험 등은 실손보상 원칙에 예외에 해당된다. 신가보험은 이 실손보상 원칙에 예외죠. 왜 그래요? 원래 자동차를 처음에 1,00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는데 저 베스 한 1억짜리 하자. 여기 가면 이게 감가되니까 그러면 이제 9천만원인데 신차 보상특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9천만원짜리 9천만원만 줘야 되는데 1억 주는 거는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죠. 네. 그 다음에 미평가보험은 사고 발생 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사고 발생 기평가보험은 계약 당시에 사고 발생 가액으로 추정하고 근데도 사고 났을 때 다르면 사고 발생 가액을 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기평가보험은 예외 조항이지. 근데 미평가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시가보험 맞는데 미평가보험은 하기 틀렸지. 예외 미평가보험은 맞아요. 실사보험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외에 해당되려고 하면 기평가보험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틀렸어.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85번까지만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시간. 84번 중복보험이나 설명으로 틀린 거. 중복보험은 피보험자와 동일해야 되죠? 계약자는 틀려요. 하나는 홍길동이가 보험 들고 홍말자고, 하나는 홍말자가 지가 보험료 내고 지가 피보험자고 하면 중복보험이에요. 계약자는 홍길동 말 틀려도 피보험자는 둘 다 똑같잖아. 보험금 받는 사람이. 또 보험기간이 중복돼야 되는데 보험기간이 반드시 딱 중첩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서로 중복되면 이때가 중복보험 기간이에요. 1번 중복보험이나 수개의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맞죠?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되죠. 홍말자로 홍길동이 틀려도 홍길동 말 틀려도 각 보험계약 기간은 전부 공통일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중복보험을 한다. 이렇게 2번 보험 목적이 양수이니 보험 목적에 대한 1차 보험계약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차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돼 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질권자에게 기속될 가능성이 많아. 나한테는 안 오겠지. 질권 설정한 놈한테 가겠지. 1차 보험금 승계약이 거의 없다면 양수인이 체결한 보험은 이거 아니지. 내 보험이 아니지. 질권자 보험이니까 중복보험 해당 안 되지. 맞아요. 3번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한 소개보험계에 체결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산재보험하고 자동차보험은 동일하다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와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전혀 틀리죠, 여러분. 보험계약자 수급인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보험 성격이 전혀 틀려요. 이것도 맞아요. 중복보험에 해당 안 돼요. 그럼 4번이 틀린 모양인데 소개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 초과 때에는 중복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자 각자의 보험계약 한도에 연대 책임을 지는데 연대 비례 책임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이러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 원칙은 강행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따라서 약관을 이렇게 무시하는 약관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연대 책임은 있지만 비례 책임은 없는 약관도 많습니다. 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5분 쉬었다 하시죠.